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제 채널은 경제를 전혀 모르는 이 경알못도 딱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들을 수 있는 도움을 드리면 그것이 이제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성공하고 모두가 풍족해진다는 이 생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기브앤테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베가북스 출판사에 의뢰해서 서평 이벤트를 받아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리뷰해드렸던 사경인 회계사의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마라. 자, 이 도서를 읽고 싶으신 분들은 자, 댓글로 딱 이메일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메일만 남겨주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남기시거나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함께 남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서평 이벤트 미션 당첨되시고 도서를 받으시면 그 일주일 내에 제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이 있는데 여기 링크된 4개 서점 주소로 들어가셔서 짧은 서평을 남겨주시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지난번에는 30건이었는데 이번엔 딱 7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당첨이 안 되시더라도 다른 출판사에도 계속 문의해서 서평 이벤트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채널에서는 제 고객님들과 멤버십 회원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께서 메일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중복되는 내용을 우선해서 답변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영상이 아래 설명란에 메일 주소로 질문을 주시면 열심히 공부하고 영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CDI3 땡땡땡땡 네 님께서 메일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자, 요즘 삼성 SDI나 LG화학 등 이 전기차 특히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상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절대 누구 원망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잘 되든 안 되든 의견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한마디로 배터리 관련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질문이죠. 자, 그런데 저는 예전에 갑자기 사드 사태가 터져서 해당 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손절한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질문은 패스합니다. 자, 역시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우선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수소차와 전기차 미래의 경쟁에서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경제 초보자분들도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의 LCD 산업을 보겠습니다. LCD는 이제 구형 기술이죠. 그리고 미래로 갈수록 OLED로 대체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 없어지는 기술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정부 지원금을 등에 업고 대규모로 LCD 증설을 하면서 패널 가격이 급락하면서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이죠. 자,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 비중에서 80%가 LCD다 보니까 손실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재무제표를 보면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2017년 2조 4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면 2017년 중순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내리꽂았는데요. 자, 중국 증설로 LCD 패널 가격이 하락할 것을 알고 있는 이런 전문적인 아니면 눈치 빠른 투자자들이 먼저 던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2017년 그 중순에 매수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 바로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개미 투자자들이죠. 자, 이렇게 앞으로 성장성이 없고 없어질 만한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잘못하다 보면 주가가 반토막 또는 3분의 1토막 나면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보려는 전기차 사업 또한 마찬가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 저물어 가는 산업인 내연기관, 휘발유, 경유 이런 자동차 사업이죠. 자, 이런 자동차 사업을 영위하는 이 현대차 주가는 지난 2014년에 25만원 하던 게 최근에 10만원까지도 하락을 했죠. 자, 반대로 앞으로 뜨는 산업인 전기차를 생산하는 이 테슬라는 2014년에 200달러 하던 게 지금은 650달러로 거의 3배나 급증을 했죠. 자, 이렇게 설명드렸던 LCD 산업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보면서 자,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일단 우리들은 기관보다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정보력도 떨어지고 자금력도 딸리죠. 자, 그래서 2017년 중순까지 LG 디스플레이를 들고 있다가 4만원대 최고점 부근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그렇죠. 2014년까지 쭉 들고 가다가 25만원 최대 고점 부근에서 털고 나오기 상당히 힘듭니다. 자, 결국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이 타이밍을 정확히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직장 다니고 장사하시고 애 키우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시간이 후딱 가거든요. 자, 이렇게 사는 거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게 다 죽어가는 LCD라든가 내연기관 산업에 속한 이 종목들 투자해놓고 깜빡 잊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증권사 계좌를 딱 열어보면 반토막 나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 같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산업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쇠퇴하거나 줄어드는 이런 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기 전에 우리가 전기차 또는 배터리 산업에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전기차가 수소차와 미래의 경쟁에서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에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전기차와 수소차 어떤 게 이길지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차 배터리 투자자분들이 보면 짜증나는 뉴스들이 있죠. 뭐 바로 정부가 수소차를 육성하고 현대차에서 수소차 보급 장벽을 낮춘다, 뭐 이런 뉴스들인데요. 자, 이런 뉴스 나오면 수소차가 충전 시간도 더 짧고 연비도 좋다던데, 자, 괜히 내가 투자한 전기차 회사들 결국 몇 년 후에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마저 들 겁니다. 자, 그리고 뉴스 찾아봐도 전기차와 수소차 어떤 게 더 좋을지 사실 좀 불분명하죠. 이 뉴스 보면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저 뉴스 보면 저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요. 자, 이러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기차나 배터리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차와 수소차 비교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드릴 텐데요. 자,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은 어디까지나 현재까지 나온 기술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뭐 앞으로 수소를 제조하는 특수한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되면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개발된 상황으로 봤을 때의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충전 인프라를 설명드리면 수소차의 거의 모든 단점이 설명되고요. 자, 이 충전 인프라라는 것 때문에 전기차가 압승입니다. 자, 지금부터 경제 초보자분들도 알아듣기 쉬운 설명 들어갑니다. 자, 우선 국내 수소 충전소를 보면 현재 130개소가 있고요. 2040년, 그러니까 거의 20년이 더 지나서야 1200개소로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디게 늘어날까요? 자, 이유는 수소 충전소 구축 비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수소 충전소 사업을 해서 이 사업으로 돈을 좀 벌어보자 생각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서 토지는 무조건 구입하거나 임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충전소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는 방식과 생산된 수소를 튜브 트레일러로 가져와서 이 충전소에 채우고 이것을 공급해주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이죠. 자, 먼저 파이프라인 공급 방식은 뭐 직접 수소를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내 충전소에 공급받는 방식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겠죠. 이 파이프라인 까는 돈 자체가 막대하니까요. 자, 그거 외에 도시가스인 이 LNG, LPG 등을 이용해서 직접 개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여기서 수소를 뽑아내는 발전소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좀 웃기죠. 수소 충전소 사업 하나 하자고 내가 발전소를 하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래도 한번 보죠. 자, 그런데 사실상 더 어이없는 건 이제 다음부터입니다. 자, 현재 수소를 직접 생산해내는 방식은 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이 개질 방식과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소를 캐내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개질 방식이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현재까지 기술상 수전의 방식, 그러니까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식은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이 개질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화석연료에서 이렇게 수소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이 개솔린 자동차에 맞먹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파리기후협약 아시죠? 국가마다 이산화탄소 매출량을 줄이자는 건데 그것 때문에 친환경차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소차 쓰고 전기차 쓰는 건데요. 이렇게 개질 발전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제적인 압박이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현재까지 기술력상으로 수소 충전소 사업을 하려고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개질 방식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물을 전기 분해하는 이 수전의 방식은 전기세가 너무 들어서 사실상 효율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수소 튜브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수소를 내 충전소에 탱크에 저장해서 공급해주는 이런 방식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또 더 어이없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방식 자체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왜냐하면 수소의 부피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초고압으로 압축을 해도 수소 차량당 7, 8kg 정도밖에 넣지 못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40톤 트레일러로 수소를 공장에 가져와서 운송을 해도 뭐 한 500kg 정도밖에 가지고 올 수 없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량 한 대당 8kg 정도 실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60대 충전하면 40톤 트레일러가 한 번 왔다 간 거 끝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소 공장에서 내 수소 충전소까지 트레일러가 엄청나게 돌아다녀야 하겠죠. 그래서 운송비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고 마진도 잘 안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압축기, 중고압 저장 용기 등 이 수소 충전소에
이 기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약 18억 이상 들고요. 그 외 공사 비용이 약 9억 정도 듭니다. 여기서 뭐 인테리어도 하고 어쩌고 해서 3억 정도 추가되면 수소 충전소 하나 차리는데 30억 정도가 듭니다. 일반적인 주유소가 15억에서 2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이걸 왜 해야 되나 싶죠. 이렇게 수소 충전소를 설치했다 하겠습니다. 그냥.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하나 있죠. 손님이 거의 안 온다는 겁니다. 현재 전국에 수소차가 4,197대가 판매되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이 공공기관에 판매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뭐 지방에다 세웠다 그러면 거의 손님이 하루에 한 명 올까 말까 한 거죠. 더 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수소가 아주 반응성이 빠르기 때문에 충전소 구축 후에 15년이 지나면 뭐 배관이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바스러집니다. 그래서 수소 누출 우려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수소 반응성이 커서 누출 잘못되면 폭발해서 아주 그 일대가 다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15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시설을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0억을 들여서 어렵게 세운 이 충전소가 15년 후면 못 쓰게 되니까 자, 연간으로 따지면 2억 정도의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발생하는 거죠. 자, 손님도 거의 없는데 매년 2억을 까먹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더 웃긴 건 현재 수소 충전소에는 안전관리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또 근데 이 사람을 공짜로 쓸 수 없으니까 인건비도 별도로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런 운영비에서 50%를 지원하긴 합니다만 뭐 아주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저라면 이런 땅도 있고 충전소 설치 비용 30억 있으면 그냥 다른 거 할 것 같습니다. 자, 민간 사업자가 이거 차릴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수소차 충전소 사업이 될까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정부도 마찬가지로 아직 수소 기술력이 이렇게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세금을 이런 데 쏟아부어야 하는 생각이 지금 이어서 설명해드릴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야기를 들으면 점점 강해지실 겁니다. 자, 반면 전기차의 경우에는 단점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충전 인프라 우리나라 현황인데요. 9,450개의 공영 충전기가 있습니다. 자, 수소 충전소 130개소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죠. 자, 뭐 이유는 뻔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한 대 설치에 따른 총 비용이 기계 및 뭐 설치비, 한전불입금 50만원 이런 거 포함해도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자, 수소 충전소 한 개 지을 수 있는 30억 돈이면 전기차 충전소 1000개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충전소가 많을 수밖에 없죠. 자, 이건 뭐 공용 충전기고요. 뭐 그나마 또 급하면 가정이나 지하주차장에서 220V 콘센트로도 충전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전기차 충전의 최대 단점이 하나 있죠. 바로 긴 충전 시간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수소차 충전 시간도 5분 미만이고 휘발유나 경유, LPG 충전 시간도 역시 5분 미만입니다. 자, 그런데 전기차 충전 시간은 완충까지 뭐 30분 이상 이렇게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 220V로 충전하면 뭐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자,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소 충전 인프라 문제와 다르게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과 충전 기술은 이미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요. 대부분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술 개발이 빠를 것이라는 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충전은 사실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배터리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전하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 2013년 이스라엘의 베러플레이스가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해주면서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자체적인 이 서비스 공간에서 휴대폰 충전기처럼 자사의 전기차 배터리를 바로 교체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충전에 별 시간이 안 걸리니까 상당히 편리하겠죠. 자, 그러나 결과는 차도 잘 안 팔리고 결국은 파산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도 동일하게 이 교체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2013년에 스왑 스테이션을 공개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연 화면에서 주유를 하는데 한 3분은 걸리겠지만 배터리 공개하는데 1분 34초밖에 안 걸린다, 뭐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죠. 자, 그런데 배터리 충전 기술이 발달하면서 테슬라도 스왑 스테이션을 접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NIO라는 이 업체가 이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동차가 자기 회사가 만든 공간에 들어오면 배터리를 교체를 해주는 거죠. 자, 일단 잘 되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나오는데 자, 앞으로 이스라엘의 베터플레이스처럼 망할지 더 잘 될지는 뭐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교체해주는 이 NIO에 대한 글로벌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전망은 앞으로 충전 기술이 더욱더 발전할 텐데 과연 이런 배터리 교체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 의구심입니다. 자, 왜냐하면 테슬라의 슈퍼차저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죠. 그림과 같이 미국부터 우리나라까지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상당히 여러 곳에 위치했습니다. 또한 최근 테슬라의 3세대 슈퍼차저는 5분 충전으로 120km를 갈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굳이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몇 년 새에 발전한 기술 속도만 봐도 누구나 앞으로 배터리 충전은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기대감은 실제 기술 개발이 느리든 아니면 빠르든 간에 주식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결론적으로 배터리나 전기차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차와 수소차, 어떤 것이 미래의 시장을 장악하고 어떤 기술은 도태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획기적인 수소 생산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 전기차가 훨씬 더 좋다입니다. 자, 수소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제 의견이 너무 편파적일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 자료들을 조사해본 결과 수소차 자체는 안정성이며 연비며 상당히 이점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충전의 경제성 및 환경 보호 해결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반대로 전기차의 경우에는 안전이나 효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수소차 대비해서 경제적이든 환경적이든 확실히 유리한 충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문제가 남아있죠. 바로 현재 글로벌 배터리 사업은 치킨 게임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이 이 치킨 게임에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중국 시장이 과연 열릴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하나 설명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중요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경제를 전혀 몰라도 딱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